대한민국의 중년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자 사회의 허리를 받치는 기둥으로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봉양하며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동안 정작 우리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는 소홀하지 않으셨는지요.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만큼이나 무겁지만 차마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고민.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내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46, 한창 일할 나이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상치 못한 몸의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단잠을 깨우는 소변 때문에 한두 번, 많게는 3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소변 줄기는 힘없이 약해졌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질질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아랫배에 힘을 꾹 주어야만 겨우 일을 마칠 수 있었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야. 유난 떨 것 없어.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그의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처럼 전립선에 생기는 문제를 그저 세월의 흔적으로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할 숙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찾는 불편함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 신호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신호를 계속 외면할 경우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병의 진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은 비싼 약도 고통스러운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홈쇼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더더욱 아니었죠. 오히려 해답은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그러나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남성들에게 부끄럽게 여기도록 가르쳐온 한 가지 습관에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침묵 속에 멈추거나 애써 숨겨왔던 바로 그 행위. 그것이 바로 그의 전립선 건강을 되찾아줄 핵심 열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정기적인 사정, 즉 자위행위가 50대 이후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를 넘어 남성의 호르몬 균형, 활력, 그리고 건강 수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잠시 후에 말씀드릴 세 번째 내용은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쉽게 언급하지 않는 우리 몸의 호르몬 리셋에 관한 비밀입니다. 수많은 중년 남성들에게 이 정보는 단순히 배뇨의 편안함을 되찾는 것을 넘어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숙면, 그리고 삶의 활력을 되살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 몸속 아주 작은 기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전립선은 겨우 호두알 만한 크기의 작은 기관이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작은 분비샘은 남성의 성건강과 생식기능,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립선은 매일 조용하지만 쉼없이 중요한 액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는 일입니다. 이 액체는 정자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건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는 효소, 아연, 구연산 등 생식 능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화합물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생성만 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액체를 저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많은 남성들에게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떤 공장이든 생산한 물건이 제때 출하되지 않으면 창고에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스는 것처럼 전립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성된 전립선액이 규칙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그 내부에 정체되고 쌓이게 됩니다. 마치 좁은 배수관이나 정원 호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안에 물이 오랫동안 흐르지 않으면 이끼가 끼고 찌꺼기가 쌓여 걸쭉해지며 결국 막히게 됩니다. 우리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된 액체는 점차 농도가 짙어지고 이는 내부 압력을 높이며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전립선 우렬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는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증상은 매우 분명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전립선 우려를 겪는 남성들은 골반 깊숙한 곳에 묵직한 압박감을 느끼고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으며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성관계 중이나 이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습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제가 직접 목격한 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세대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몇 해 전 68배 정민수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한 기술자로 살아오셨고 이제는 5명의 손주를 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하루의 절반은 화장실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있지 않을 때는 또 언제 화장실에 가야 하나 그 걱정뿐입니다. 그는 극심한 야간뇨와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었고 전립선암 수치인 PSA 수치 또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내와의 관계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사정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주책맞다는 생각, 어릴 적부터 받아온 어르신은 점잖아야 한다. 는 사회적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립선은 그런 사회적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전립선액으로 가득 차 우렬이 생겼고 염증으로 인해 정상 크기의 거의 2배까지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 같은 나이, 비슷한 삶을 살아온 또 다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은 어르신 역시 68살이며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둔 은퇴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정민수 어르신과 달리 박동은 어르신은 꾸준히 자신만의 건강관리 루틴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결코 과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스스로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을 뿐입니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 그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PSA 수치는 젊은이처럼 낮았고 배뇨는 원활했으며 밤에 깨는 일도 없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그의 전립선은 마치 30대 후반 남성의 것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2명의 남성. 그러나 그들의 노년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단 하나의 작은 일상 습관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우리 몸속 호르몬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흔히 DHT라고 불리는 강력한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의 대표주자인 테스토스테론이 변환되어 만들어지는 부산물입니다. 적정량의 DHT는 남성을 남성답게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굵은 목소리, 수염,
남성적인 골격과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쌓였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용되고 남은 DHT가 전립선에 축적되면 전립선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증식시켜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전립선을 자동차의 작은 엔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DHT는 그 엔진을 힘차게 돌리는 연료와 같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과도하게 공급되어 엔진이 과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은 망가지고 차는 멈춰 설 것입니다. 전립선의 과열은 염증, 배뇨장애,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이 말없이 겪고 있는 아랫배의 묵직한 불편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정상으로 되돌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사정에 있습니다. 사정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몸은 마치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경험합니다. 축적되었던 과도한 DHT가 정액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전립선으로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전립선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쌓여있던 노폐물을 배출하고 기능을 재조정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혈중 DHT 농도가 현저히 낮았으며 전립선 관련 질환의 위험도 또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인 쾌락을 넘어선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위한 필수적인 생물학적 리셋 과정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50대 초반의 두 형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전적으로 거의 쌍둥이나 다름없고 생활 습관도 비슷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단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인 민호 씨는 자위를 유치하고 부끄러운 행위로 여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생인 윤호 씨는 그것이 몸을 위한 건강한 관리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의 건강검진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형 민호 씨는 PSA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야간여 때문에 수면의 질이 뚝 떨어졌습니다. 장거리 운전이라도 할 때면 휴게소 위치부터 확인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반면 동생 윤호 씨의 모든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사정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위약입니다. 나아가 사정은 호르몬 리셋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청소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정을 통해 우리 몸은 단순히 정액만을 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립선관에 쌓여있던 오래된 분비물, 죽은 세포, 그리고 잠재적으로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미세한 찌꺼기들까지 함께 씻어내는 고압 세척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찌꺼기들이 배출되지 않고 너무 오래 남아있으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배출 통로를 막거나 만성적인 염증 반응과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사정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 오일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립선 내부의 통로를 깨끗하게 열어주고 혈류가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도우며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조직 깊숙이 도달하게 합니다. 그 결과 전립선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생물학적인 한계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이제 20살 청년이 아닙니다. 이런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데 나이는 아무런 제약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순이 넘었다고 양치질을 멈추시나요? 이른이 되었다고 몸에 좋은 채소를 끊으시나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을 돕는 이토록 자연스러운 과정을 스스로 중단하려 하시나요? 이것은 젊음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돌봄의 문제입니다.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의 시스템을 존중하며 그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의 한 어르신은 통증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슬픔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그는 삶의 모든 의욕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젠 제가 더 이상 남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몸을 다시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의 구부정했던 자세가 펴지고 눈빛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오자 그는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하고 경로당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게 해준 말은 아직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30년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가 제 아내를 더 잘 사랑했을 겁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끄러움을 안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정직함, 그리고 놀라운 변화.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남성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화라는 이름 아래 무기력하게 쇠약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당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말 못할 고통을 침묵 속에 감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길입니다. 침묵하고 외면하고 그저 참고 견디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불편한 밤과 수면 부족, 그리고 깊은 후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과 주체성의 길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나는 내 몸을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돌보겠다고 선언하는 길입니다. 단순하고 규칙적인 자기관리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강력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전립선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과열된 호르몬 엔진을 시켜 균형을 잡으며 조직의 건강과 혈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싼 치료도 기적의 알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몸, 그리고 그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려는 열린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소중한 친구나 형제, 아버지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말 못할 고통 속에 있던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향한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침묵 대신 지혜를 택하는 건강한 남성들의 공동체에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매일에 새로운 활력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을 존중과 꾸준함, 그리고 지혜로 돌보는 일을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자 사회의 허리를 받치는 기둥으로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복양하며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동안 정작 우리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는 소홀하지 않으셨는지요?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만큼이나 무겁지만 차마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고민.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내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46, 한창 일할 나이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상치 못한 몸의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단잠을 깨우는 소변 때문에 한두 번, 많게는 3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소변 줄기는 힘없이 약해졌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질질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아랫배에 힘을 꾹 주어야만 겨우 일을 마칠 수 있었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야. 유난 떨 것 없어.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그의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처럼 전립선에 생기는 문제를 그저 세월의 흔적으로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할 숙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찾는 불편함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 신호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신호를 계속 외면할 경우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병의 진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은 비싼 약도 고통스러운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홈쇼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더더욱 아니었죠. 오히려 해답은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그러나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남성들에게 부끄럽게 여기도록 가르쳐온 한 가지 습관에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침묵 속에 멈추거나 애써 숨겨왔던 바로 그 행위. 그것이 바로 그의 전립선 건강을 되찾아줄 핵심 열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정기적인 사정, 즉 자위행위가 50대 이후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를 넘어 남성의 호르몬 균형, 활력, 그리고 건강 수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잠시 후에 말씀드릴 세 번째 내용은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쉽게 언급하지 않는 우리 몸의 호르몬 리셋에 관한 비밀입니다. 수많은 중년 남성들에게 이 정보는 단순히 배뇨의 편안함을 되찾는 것을 넘어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숙면, 그리고 삶의 활력을 되살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 몸속 아주 작은 기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전립선은 겨우 호두알 만한 크기의 작은 기관이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작은 분비샘은 남성의 성건강과 생식기능,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립선은 매일 조용하지만 쉼없이 중요한 액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는 일입니다. 이 액체는 정자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건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는 효소, 아연, 구연산 등 생식 능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화합물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생성만 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액체를 저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많은 남성들에게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떤 공장이든 생산한 물건이 제때 출하되지 않으면 창고에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스는 것처럼 전립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성된 전립선액이 규칙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그 내부에 정체되고 쌓이게 됩니다. 마치 좁은 배수관이나 정원 호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안에 물이 오랫동안 흐르지 않으면 이끼가 끼고 찌꺼기가 쌓여 걸쭉해지며 결국 막히게 됩니다. 우리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된 액체는 점차 농도가 짙어지고 이는 내부 압력을 높이며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전립선 우렬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는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증상은 매우 분명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전립선 우려를 겪는 남성들은 골반 깊숙한 곳에 묵직한 압박감을 느끼고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으며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성관계 중이나 이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습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제가 직접 목격한 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세대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몇 해 전 68배 정민수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한 기술자로 살아오셨고 이제는 5명의 손주를 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하루의 절반은 화장실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있지 않을 때는 또 언제 화장실에 가야 하나 그 걱정뿐입니다. 그는 극심한 야간뇨와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었고 전립선암 수치인 PSA 수치 또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내와의 관계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사정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주책맞다는 생각, 어릴 적부터 받아온 어르신은 점잖아야 한다. 는 사회적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립선은 그런 사회적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전립선액으로 가득 차 우렬이 생겼고 염증으로 인해 정상 크기의 거의 2배까지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 같은 나이, 비슷한 삶을 살아온 또 다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은 어르신 역시 68살이며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둔 은퇴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정민수 어르신과 달리 박동은 어르신은 꾸준히 자신만의 건강관리 루틴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결코 과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스스로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을 뿐입니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 그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PSA 수치는 젊은이처럼 낮았고 배뇨는 원활했으며 밤에 깨는 일도 없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그의 전립선은 마치 30대 후반 남성의 것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2명의 남성. 그러나 그들의 노년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단 하나의 작은 일상 습관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우리 몸속 호르몬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흔히 DHT라고 불리는 강력한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의 대표주자인 테스토스테론이 변환되어 만들어지는 부산물입니다. 적정량의 DHT는 남성을 남성답게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굵은 목소리, 수염, 남성적인 골격과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쌓였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용되고 남은 DHT가 전립선에 축적되면 전립선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증식시켜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전립선을 자동차의 작은 엔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DHT는 그 엔진을 힘차게 돌리는 연료와 같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과도하게 공급되어 엔진이 과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은 망가지고 차는 멈춰 설 것입니다.
전립선의 과열은 염증, 배뇨장애,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이 말없이 겪고 있는 아랫배의 묵직한 불편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정상으로 되돌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사정에 있습니다. 사정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몸은 마치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경험합니다. 축적되었던 과도한 DHT가 정액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전립선으로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전립선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쌓여있던 노폐물을 배출하고 기능을 재조정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혈중 DHT 농도가 현저히 낮았으며 전립선 관련 질환의 위험도 또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인 쾌락을 넘어선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위한 필수적인 생물학적 리셋 과정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50대 초반의 두 형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전적으로 거의 쌍둥이나 다름없고 생활 습관도 비슷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단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인 민호 씨는 자위를 유치하고 부끄러운 행위로 여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생인 윤호 씨는 그것이 몸을 위한 건강한 관리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의 건강검진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형 민호 씨는 PSA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야간여 때문에 수면의 질이 뚝 떨어졌습니다. 장거리 운전이라도 할 때면 휴게소 위치부터 확인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반면 동생 윤호 씨의 모든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사정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위약입니다. 나아가 사정은 호르몬 리셋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청소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정을 통해 우리 몸은 단순히 정액만을 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립선관에 쌓여있던 오래된 분비물, 죽은 세포, 그리고 잠재적으로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미세한 찌꺼기들까지 함께 씻어내는 고압 세척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찌꺼기들이 배출되지 않고 너무 오래 남아있으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배출 통로를 막거나 만성적인 염증 반응과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사정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 오일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립선 내부의 통로를 깨끗하게 열어주고 혈류가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도우며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조직 깊숙이 도달하게 합니다. 그 결과 전립선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생물학적인 한계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이제 20살 청년이 아닙니다. 이런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데 나이는 아무런 제약이 될 수 없습니다. 60이 넘었다고 양치질을 멈추시나요? 70이 되었다고 몸에 좋은 채소를 끊으시나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을 돕는 이토록 자연스러운 과정을 스스로 중단하려 하시나요? 이것은 젊음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돌봄의 문제입니다.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의 시스템을 존중하며 그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의 한 어르신은 통증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슬픔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그는 삶의 모든 의욕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젠 제가 더 이상 남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몸을 다시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의 구부정했던 자세가 펴지고 눈빛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오자 그는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하고 경로당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게 해준 말은 아직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30년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가 제 아내를 더 잘 사랑했을 겁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끄러움을 안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정직함, 그리고 놀라운 변화.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남성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화라는 이름 아래 무기력하게 쇠약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당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말 못할 고통을 침묵 속에 감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길입니다. 침묵하고 외면하고 그저 참고 견디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불편한 밤과 수면 부족, 그리고 깊은 후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과 주체성의 길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나는 내 몸을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돌보겠다고 선언하는 길입니다. 단순하고 규칙적인 자기관리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강력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전립선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과열된 호르몬 엔진을 시켜 균형을 잡으며 조직의 건강과 혈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싼 치료도 기적의 알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몸, 그리고 그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려는 열린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소중한 친구나 형제, 아버지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말 못할 고통 속에 있던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향한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침묵 대신 지혜를 택하는 건강한 남성들의 공동체에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매일에 새로운 활력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을 존중과 꾸준함, 그리고 지혜로 돌보는 일을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자 사회의 허리를 받치는 기둥으로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봉양하며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동안 정작 우리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는 소홀하지 않으셨는지요?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만큼이나 무겁지만 차마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고민.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내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46, 한창 일할 나이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상치 못한 몸의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단잠을 깨우는 소변 때문에 한두 번, 많게는 3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소변 줄기는 힘없이 약해졌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질질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아랫배에 힘을 꾹 주어야만 겨우 일을 마칠 수 있었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야. 유난 떨 것 없어.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그의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처럼 전립선에 생기는 문제를 그저 세월의 흔적으로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할 숙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찾는 불편함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 신호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신호를 계속 외면할 경우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병의 진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은 비싼 약도 고통스러운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홈쇼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더더욱 아니었죠. 오히려 해답은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그러나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남성들에게 부끄럽게 여기도록 가르쳐온 한 가지 습관에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침묵 속에 멈추거나 애써 숨겨왔던 바로 그 행위. 그것이 바로 그의 전립선 건강을 되찾아줄 핵심 열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정기적인 사정, 즉 자위행위가 50대 이후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를 넘어 남성의 호르몬 균형, 활력, 그리고 건강 수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잠시 후에 말씀드릴 세 번째 내용은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쉽게 언급하지 않는 우리 몸의 호르몬 리셋에 관한 비밀입니다. 수많은 중년 남성들에게 이 정보는 단순히 배뇨의 편안함을 되찾는 것을 넘어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숙면, 그리고 삶의 활력을 되살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 몸속 아주 작은 기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전립선은 겨우 호두알 만 한 크기의 작은 기관이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작은 분비샘은 남성의 성건강과 생식기능,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립선은 매일 조용하지만 쉼없이 중요한 액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는 일입니다. 이 액체는 정자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건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는 효소, 아연, 구연산 등 생식 능력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화합물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생성만 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액체를 저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많은 남성들에게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떤 공장이든 생산한 물건이 제때 출하되지 않으면 창고에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스는 것처럼 전립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성된 전립선액이 규칙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그 내부에 정체되고 쌓이게 됩니다. 마치 좁은 배수관이나 정원 호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안에 물이 오랫동안 흐르지 않으면 이끼가 끼고 찌꺼기가 쌓여 걸쭉해지며 결국 막히게 됩니다. 우리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된 액체는 점차 농도가 짙어지고 이는 내부 압력을 높이며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전립선 우렬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는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증상은 매우 분명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전립선 우려를 겪는 남성들은 골반 깊숙한 곳에 묵직한 압박감을 느끼고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으며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은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성관계 중이나 이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습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제가 직접 목격한 두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세대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몇 해 전 68배 정민수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한 기술자로 살아오셨고 이제는 5명의 손주를 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하루의 절반은 화장실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있지 않을 때는 또 언제 화장실에 가야 하나 그 걱정뿐입니다. 그는 극심한 야간뇨와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었고 전립선암 수치인 PSA 수치 또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내와의 관계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사정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주책맞다는 생각, 어릴 적부터 받아온 어르신은 점잖아야 한다. 는 사회적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립선은 그런 사회적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전립선액으로 가득 차 우려리 생겼고 염증으로 인해 정상 크기의 거의 2배까지 부어 있었습니다. 이제 같은 나이, 비슷한 삶을 살아온 또 다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은 어르신 역시 68살이며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둔 은퇴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정민수 어르신과 달리 박동은 어르신은 꾸준히 자신만의 건강관리 루틴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결코 과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스스로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을 뿐입니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 그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PSA 수치는 젊은이처럼 낮았고 배뇨는 원활했으며 밤에 깨는 일도 없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그의 전립선은 마치 30대 후반 남성의 것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2명의 남성. 그러나 그들의 노년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단 하나의 작은 일상 습관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우리 몸속 호르몬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흔히 DHT라고 불리는 강력한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의 대표주자인 테스토스테론이 변환되어 만들어지는 부산물입니다. 적정량의 DHT는 남성을 남성답게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굵은 목소리, 수염, 남성적인 골격과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쌓였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용되고 남은 DHT가 전립선에 축적되면 전립선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증식시켜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전립선을 자동차의 작은 엔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DHT는 그 엔진을 힘차게 돌리는 연료와 같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과도하게 공급되어 엔진이 과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은 망가지고 차는 멈춰 설 것입니다. 전립선의 과열은 염증, 배뇨장애, 그리고 수많은 남성들이 말없이 겪고 있는 아랫배의 묵직한 불편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정상으로 되돌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놀랍게도 사정에 있습니다. 사정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몸은 마치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경험합니다. 축적되었던 과도한 DHT가 정액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전립선으로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전립선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쌓여있던 노폐물을 배출하고 기능을 재조정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사정하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혈중 DHT 농도가 현저히 낮았으며 전립선 관련 질환의 위험도 또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인 쾌락을 넘어선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위한 필수적인 생물학적 리셋 과정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50대 초반의 두 형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전적으로 거의 쌍둥이나 다름없고 생활 습관도 비슷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단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인 민호 씨는 자위를 유치하고 부끄러운 행위로 여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생인 윤호 씨는 그것이 몸을 위한 건강한 관리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의 건강검진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형 민호 씨는 PSA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야간여 때문에 수면의 질이 뚝 떨어졌습니다. 장거리 운전이라도 할 때면 휴게소 위치부터 확인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반면 동생 윤호 씨의 모든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규칙적이고 건강한 사정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예방의학입니다. 나아가 사정은 호르몬 리셋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청소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정을 통해 우리 몸은 단순히 정액만을 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립선관에 쌓여있던 오래된 분비물, 죽은 세포, 그리고 잠재적으로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미세한 찌꺼기들까지 함께 씻어내는 고압 세척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찌꺼기들이 배출되지 않고 너무 오래 남아있으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배출 통로를 막거나 만성적인 염증 반응과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사정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 오일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전립선 내부의 통로를 깨끗하게 열어주고 혈류가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도우며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조직 깊숙이 도달하게 합니다. 그 결과 전립선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생물학적인 한계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이제 20살 청년이 아닙니다. 이런 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데 나이는 아무런 제약이 될 수 없습니다. 60이 넘었다고 양치질을 멈추시나요? 70이 되었다고 몸에 좋은 채소를 끊으시나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중요한 기능을 돕는 이토록 자연스러운 과정을 스스로 중단하려 하시나요? 이것은 젊음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돌봄의 문제입니다.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의 시스템을 존중하며 그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의 한 어르신은 통증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슬픔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그는 삶의 모든 의욕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젠 제가 더 이상 남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몸을 다시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의 구부정했던 자세가 펴지고 눈빛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오자 그는 아침마다 동네를 산책하고 경로당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게 해준 말은 아직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30년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가 제 아내를 더 잘 사랑했을 겁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끄러움을 안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정직함, 그리고 놀라운 변화.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남성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화라는 이름 아래 무기력하게 쇠약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당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말 못할 고통을 침묵 속에 감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길입니다. 침묵하고, 외면하고, 그저 참고 견디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불편한 밤과 수면 부족, 그리고 깊은 후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지식과 주체성의 길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나는 내 몸을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돌보겠다고 선언하는 길입니다. 단순하고 규칙적인 자기관리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강력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전립선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과열된 호르몬 엔진을 시켜 균형을 잡으며 조직의 건강과 혈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싼 치료도 기적의 알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몸, 그리고 그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려는 열린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의 소중한 친구나 형제, 아버지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말 못할 고통 속에 있던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향한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침묵 대신 지혜를 택하는 건강한 남성들의 공동체에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매일에 새로운 활력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을 존중과 꾸준함, 그리고 지혜로 돌보는 일을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자 사회의 허리를 받치는 기둥으로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봉양하며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동안 정작 우리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는 소홀하지 않으셨는지요?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만큼이나 무겁지만 차마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고민.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내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46, 한창 일할 나이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상치 못한 몸의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단잠을 깨우는 소변 때문에 한두 번, 많게는 3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소변 줄기는 힘없이 약해졌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질질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때로는 아랫배에 힘을 꾹 주어야만 겨우 일을 마칠 수 있었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야. 유난 떨 것 없어.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그의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처럼 전립선에 생기는 문제를 그저 세월의 흔적으로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할 숙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찾는 불편함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 신호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신호를 계속 외면할 경우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병의 진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은 비싼 약도 고통스러운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홈쇼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은 더더욱 아니었죠.
오히려 해답은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그러나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남성들에게 부끄럽게 여기도록 가르쳐온 한 가지 습관에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침묵 속에 멈추거나 애써 숨겨왔던 바로 그 행위. 그것이 바로 그의